이번 21대 국회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중소기업계 출신들이 들어갑니다. 그중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겠다는 포부로 그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수차례 사업에 실패해 선전수전을 다 겪어본 자신을 서민의 대변인으로 자부하는 분이죠.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낸 미래한국당 최승재 당선인입니다.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최승재 당선인님 정말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하실 때도 정보 충돌도 굉장히 많았고 많은 시선을 받았는데 어떻습니까 소감이?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고요. 네. 사실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네. 기대와 염원을 네. 소상공인들한테 받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을 해결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네, 또 그렇지만 또 새로운 국회라는 곳에 가서 네, 민생의 현장의 얘기를 잘 전달하고 네, 또 반영시키도록 네.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합리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생존의 투쟁 열정도 중요하지만 또 합리성을 가져서 관철시키는 네. 그런 부분에 조화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니까 네.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숙제가 더 많으시겠어요? 예. 네. 오늘 미래통합당 그 당선인 총회가 있었는데 네. 미래한국당 비례대 의원들도 함께 거기 가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거기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냥 지금 합해서 당이 틀리기 때문에 현재는 당이 틀리니까. 법률적으로 사실 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아마 근데 여러 가지 내용에서는 서로 공유가 되고 있고 글쎄요. 공감대가 형성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미래한국당은 내일 네. 저희는 당선인들 모여서 내일? 향후 당의 진로라든지 네. 그다음에 의정 계획을 세울 생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을 이제 하겠다고는 했는데 이제 당선인들이 어떻게 할지 하게 된다면 우리 최승재 당선인께서도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 뭐 하게 된다는 전제로 좀 네. 연이 있으시죠? 어떻습니까? 네, 저희 소상공인연합회 네. 그 고문을 몇 년 동안 하셨고요. 예, 예. 평상시에 사실은 소상공인들은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요. 네, 네. 공정한 경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경제민주화에 관련된 원래 원조시고 또 평상시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관심이 네. 일반적인 정치나 경제학자를 비해서 많으셨어요. 네. 저희 총회 때 행사 때 꼭 오셨기 때문에 네. 교감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또 이렇게 또 정치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요. 또 다른 면이 또 맞춰져 있을 수 있겠죠. 이제 함께 하시게 된다면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도 함께 개발하시고 네. 함께 또 국회에서 입법화시킨 데를 쓰셔야 될 텐데 네. 이번에 그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국회에 5분인가요? 들어가셨잖아요. 꽤 네. 많으신 분들인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떤 효과나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하는 분들이 이제 과거에도 사실 네. 있었지만 현직에서 있다가 들어간 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하시다가 다른 일을 정치 쪽 하시다가 들어가신 분들 계셨지만 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세상이 좀 이제는 아무래도 대기업 정책 위주가 아니고 현장 중심의 어떤 네. 목소리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구나. 네. 특히 입법부에서도 그런 입법 활동이 앞으로 네. 반영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되는데요. 네.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은 네. 그만큼 주목을 받은 만큼 책임감도 되게 커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생태계라는 것이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화가 이루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많은 분들이 들어가셨지만 그만큼 방금 전에 말씀하신 책임감도 상당히 커진 거고 네. 또 국민들한테 민생 현장 전문가들 네. 또 그다음에 경제 전문가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경제가 좀 나아지는구나 라는 걸 입증할 만한 또 무거운 숙제도 네. 안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승재 우리 전 이제 소상공인협 회장으로 지내실 때 네. 그 당시 그 정동영 당시 민생당 네. 대표이셨죠. 이번에 좀 떨어졌습니다만 네. 대표하고 함께해서 뭔가 좀 힘을 합치는 듯 하더니 미리 한국당으로 가셨어요. 황교안 대표가 어떤 점을 보고 황교안 대표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나요? 저희는 소상공인협회 전국적인 조직이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호남이나 영남이나 다 전부 다들 만나야 되고요. 네. 사실은 여야를 다 통틀어서 다 만나 저희 의견을 해야 됩니다. 네. 정동영 전 대표께서는 전 대선 주자였고 또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정동영 대표께서. 네, 그래서 정책적인 연대를 했었고요. 네. 또 소상공인 기본법에 대해서 또 앞장서셨던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 기본법이 작년에 통과된 그거 금년에 말씀하시는 통과했습니다. 거죠? 1월 달에. 통과돼요? 네. 그런 부분에서 했지만 이제 정치적인
그 소상공인과 이익 그다음에 저 직능 쪽 사람들이 네. 많이 목소리를 반영돼야 된다는 부분에 네.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네. 또 강론에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지역적인 또 한계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조금 또 현실적인 부분도 봤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인 부분도 감안했다고 할 수 있고요. 현실적인 부분이라 그러면 뭔가 좀 당이 좀 커야 네. 그 소상공인들의 염원을 좀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좀 커야 되겠다. 그런 네, 주장인가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또 사실은 그 황교안 대표는 네. 검사 출신에다가 네. 사실은 행정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미래통합당을 네. 소상공인들 그다음 네.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사실은 당 대표가 그런 약속을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영입 제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진정성이 느껴졌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시장 경제 자유라는 게 소상공인하고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서 목소리를 잘 내서 지금 정부 여당의 소상공인 정책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반영시키고 건의할 수 있는 폭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 입당하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소상공인의 이해를 좀 대변하려 그러면 약자를 좀 중시하는 네. 지금 여당 네. 상대적으로 여당과 맞을 것 같은데 여당의 이제 문재인 정부와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중에서 우리 소상공인을 연합회를 이제 회장님까지 하시면서 끌어오면서 이런 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내가 미래한국당에 가서 미래통합당에 가서 좀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그 포인트는 뭐였습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정부 여당 더불어민주당하고는 오랫동안 야당 시절에 네. 많은 보조를 마치고 호흡을 맞춰 왔습니다. 야당 사실은 시절에? 네. 공정한 관련된 네. 공정한 룰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랑 상당히 생각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이번에는 네.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선한 의도라 치더라도 네. 각 계층 간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일방통행은 되면 안 되거든요. 네. 사실은 상당히 그 약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죠. 근데 내건 이제, 깃발은 약자를 위한 거였는데. 근데 그것이 특정한 부분을 먼저 중요시 여겼고 많은 소상공인들에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 희생을 좀 강요하는 부분이 있었고 더 결정적인 부분은 일방적이었던 거죠. 사실 소통이 좀 덜했던 거죠. 각 계층의 목소리를 잘 들어주고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텐데 그 어려움을 좀 들어주고 그걸 좀 네. 감안했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소상공인들한테 답답한 부분을 보였고요. 네. 지금 뭐 시장이 상당히 저는 항상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하면서 느꼈던 건데 예. 시장이 옳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시장이 옳다. 네. 네. 그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것이 또 경영의 원동력이 되고 근데 이것이 침해당하고 억압적이거나 제도적으로 너무 억압을 하면은 시장이 폐쇄돼 버리고 불황이 강조되거든요. 그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자유로운 생각합니다.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가 좀 파괴될 수 있다. 뭐 그런 우려를 좀 하신 건가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 체제에서 공정한 룰을 만드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되는데 한쪽이 너무 팽배해지다 보면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업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네. 지불 능력 있는 사업주들의 운영 능력이 좋아져야 되는 것이 근로자들도 좋아지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합리적으로 펼쳐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께서는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데 네. 그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이 또 소상공인인데 소상공인의 부담을 감안하면서 윈윈을 해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중시했다. 네. 뭐 이제 그런 불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뭐 2년 동안에 아마 34.7% 올렸거든요. 네. 최저임금. 사실은 물건값을 34.7% 오르면은 네. 다 저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반대해서 좀 고생도 하셨죠. 네, 뭐 반대라는 표현보다 네. 저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좀 답답한 답답합니다. 부분인데요. 네. 저희는 저희 생존을 위하고 또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주장했던 바가 지금까지 현실화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취약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다. 네.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악화될 것이다. 도리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정부에 대해서 네. 건의를 한 상황이거든요. 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었는데 그것이 그냥 정부에 대한 반대 아니면 정권에 네. 대한 반대로 비춰지는 그렇게 부분이 비춰져가지고. 정말로 안타까웠고요. 네. 사실은 그것이 그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의 올바른 표명했던 거랑은 잘 안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해서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고생을 했지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전히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만들어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네, 그런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좀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정당 자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시는데 네. 미래통합 결과적으로 이제 통합당으로 네. 가서 하실 텐데 통합당에서 끝을 잘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실은 소상공인 문제나 중소기업 문제는 지금의 진보 보수가 저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여야가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정치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느끼는 감정은 권력 다툼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국민이 행복한 네. 부분을 해결해 주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보여진 모습과 틀리게 정치도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시장 경제의 기반 아예 조금 더 서민 부분에 대해서 따스하게 정책을 펼치고 네. 조금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열려지고 제가 또 그래서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잘 알려준다면은 뭐 충분히 그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더 훨씬 더 자율적인 경제에서 좀 서민의 네. 정책이 반영될 수 있는 입법이 많이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고 그렇게 노력할 생각입니다. 네, 뭐 입법을 말씀하셨으니까 네. 우리 최승기 당선인께서 이제 그동안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셨을 텐데 네. 가장 역점을 뭐 둬야 될 법안 이미 뭐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처음에 포부는 네. 뭐 각종 규제라든지 네. 소상공인 성장에 관련된 부분을 사실은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뭐 잘 아시겠지만 신종 코로나 사태가 네. 열렸잖아요. 네, 네. 이러면서 이 소상공인들은 재난에 예. 국가의 재난이 닥쳤을 때 왜 구호의 대상이 아니고 단순하게 대출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거에 부분에서 답답한 현실을 느꼈고요. 해외하고도 많은 부분이 틀렸거든요. 사실 소상공인들이란 부분들이 자본가이긴 하지만 사실 근로자에 비해서 소득도 적고 노동 시간도 상당히 길고 그다음에 세금 내는 정상적인 사람들인데 네. 이런 또 소상공인들이 몰라 그랬을 때 지역 경제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요. 그럼요. 네. 사실은 극빈자로 전락하는 부분이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공제도 좀 만들고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하면 창업서부터 폐업까지 여기는데 이것이 좀 건전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영세한 상공인들이 재난에 닥쳤을 때 사회 안전망이 작동되는 부분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가 맨 처음에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복지법. 네. 그러면 연초에 통과된 소상공인 기본법과는 좀 다른 거죠, 이거는?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정체성, 정체성. 정의를 내리는 부분이고 여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복지법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동안 소상공인이라는 거는 장사하는 사람들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경제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이나 이제는 정체성을 갖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실태 조사를 통해서 소상공인들 영세한 상인들은 지원해주고 예. 또 나머지들은 경쟁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이 체계화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상공인 복지법은 주로 이제 상황이 좀 어려워질 때 우리 소상공인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관한 네. 그런 법안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상당히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클 텐데 네. 혹시 뭐 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 철폐 이런 내용도 좀 거기 들어갑니까? 아니면 별도의 어떤 뭐 규제 철폐에 관련된 거는 복지법에 들어가지는 않고요. 들어가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규제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네.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소상공인들은 규제라는 부분이 실생활에서 법과 시행령에 현장과 안 맞아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렇지만 또 규제라는 철폐를 잘못 적용하면은 최소한의 보호막도 사라지게 되거든요. 최소한의 보호막.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우리가 작은 걸 보호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보호와 규제 철폐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혼돈이 있어서 관료적으로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도리어 네. 이게 보호막까지 없어져 갖고 우리가 작은 새싹을 좀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런 부분 못해서 되게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실에서 제가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많은 목소리를 낼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소상공인 복지법을 이제 추진하실 텐데 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부가 뭐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출 제도도 많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그쪽 현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토로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셨습니까? 뭐 무엇보다도 이제 신용 코로나 사태로 네. 저희 소상공인들 장사하는 분들인데 장사가 안 되면 망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긴 한데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대책이라고 많은 걸 내놨지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대부분 대출이었어요. 빌려주는 거. 네, 빌려주는 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한테 대출해 주는 거고 그것도 신용 등급이 좋은 사람한테나 대출 금액이 나가는 거지. 그 많은 또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절차가 복잡했고 네. 또 세밀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고 막상 가서 보증서를 꾸미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돈이 나오는 기간도 너무 길고 사실 물에 빠진 사람한테 예. 튼튼한 사람부터 돈을 주는 네. 튜브를 주는 꼴이잖아요. 예. 이런 정밀하지 못한 대책들이 좀 아쉬워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돈을 빌려줘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수가 활성돼야지 소상공인들은 살아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내수 부양 정책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먼저 선집행하고 먼저 후속, 주고. 후속 네. 서류를 조치를 해야지 네. 되는 건데 네네. 사실 서류 준비하다가 죽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글쎄요. 네. 뭐 긴급 재난 지원금도 전 국민이 다 줄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 좀 위주로 훨씬 더 많이 주면 어떻겠느냐. 뭐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항상 뭘 할 때는 어려운 것부터 네. 먼저 해결하고 차근차근 해야 네. 되는데 지금 국가 뭐 긴급 재난 구호금도 이게 국가 위로금인지 네. 이게 재난 구호금인지 네. 경기 부양책인지 네. 사실 현장에서는 혼돈이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지내신 최승주 미래한국당 당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